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마케팅 TV의 박종현입니다. 깊어가는 가을 주말 잘 보내셨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사주를 꼭 알아야 되는 그 마지막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동안 사주를 알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현재 나의 때를 알게 한다. 그 때는 우리가 나아갈 때냐 또는 관망할 때냐 물러설 때냐 뭐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이유에 대해서 바로 내가 나서야 할 때와 방향을 알게 하는 것이 사주를 알아야 되는 마지막 이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생년월일시를 육식갑자로 좀 바꿔놓은 것인데, 그 육식갑자라는 것은 이 동양의 부호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년월일시를 육식갑자라고 하는 한자로 그냥 바꿔놓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주팔자, 즉 생년월일시라는 것은 내가 마음 먹는다고 해서 고치고 바꾸고 할 수 없는 타고난 명의자, 그리고 우리는 DNA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인생에 있어서 타고난 명과 운, 굉장히 중요한 함수 관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자신의 어떤 그 마케팅 전략, 그 사주에서는 명과 운이란 말로서 얘기합니다만은 이 명과 운에는 바로 이 환경과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의 결과는 많이 달라진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사주를 이해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관심 포인트다. 뭐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주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주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나침판이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이요, 그리고 일기예보다 라고 하는 말로 많이 비유하고는 있는데요. 자, 이것은 결국은 자신의 리스크를 좀 최소화시켜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그 목표를 성공적으로 도달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법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을 보게 되면은, 자,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정한 어떤 사이클에 의해서 움직이는데요. 자,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그 다음에 세탁기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다음 모든 제품이 지금 여기 이 구간이 가장 이익이 많이 나는 이 성장기, 성숙기 구간인데요. 모든 제품들이 이 성장기, 성숙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바로 쇠퇴기로 또 넘어가거나 또는 도입되기 전에 거기서 바로 드롭되는 이런 형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그 마케터들은 바로 이 구간에서 모든 자신이 개발한 상품들이 머무르길 원하지만은 그것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도 그 현상과 또는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향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요. 뭐 협업의 과정을 거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정확도 높은 분석 툴을 통해서 결국은 새로운 방향 설정, 우리는 그것을 일명 목표라는 말로 쓰고 있고요. 목표는 또 달성하기 위해서 설정된 것이기도 합니다만 또 그렇지 못할 경우는 재설정의 과정을 거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목표가 정해져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바로 추진할 수는 없는 것이다. 즉 때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기업에서도 신상품이 나오면 바로 런칭 타임이라는 게 있죠. 또 우리가 어떤 일을 시행하면서 타임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는데 그것은 뭐냐? 바로 기업에서 또는 자신이 성과를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 때가 어느 때냐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조금 고민한다는 것이겠죠. 예컨대 우리가 아이스크림 장사가 아이스크림을 많이 팔러 가면은 겨울에 많이 팔 수 있습니까? 여름에 많이 팔 수 있을 것입니까? 결국은 내가 급하고 조급한 마음을 갖는다면은 물론 겨울에도 팔 수가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노력에 비해서 성과는 많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또 비건한 애로
과거의 군사작전, 즉 2차 대전 시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든가 또 북한이 유연 남침의 타임을 보면은 굉장히 적군들이 바로 쉽게 공격할 수 없는 취약한 시간대에 공격 개시 타임을 정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시작한다고 해서 조급하고 어떤 또 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진다고 해서 무조건 달라붙는다고 해서 그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자연으로 얘기하면은 결국은 봄이 이제 가면은 여름이 오고요. 또 여름이 또 가면은 가을이 오고 또 가을이 가면 이제 겨울이 오는데요. 결국은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것은 일정한 규칙에서 순환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학습과 경험에 의해서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봄에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여름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또 가을에는 어떤 일을 해야 되고 겨울에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누가 얘기해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서 잘 하는 것처럼 그리고 또 밤이 우리가 또 있으면은 또 언젠가는 곧 여명이 온다는 그 사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일정한 규칙과 또는 어떤 그 순환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이기 때문에 다 우리가 변화를 위한 그 타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번 설명을 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동양에서는 양이란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신의 어떤 그 사주를 통해서 내가 지금 현재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이분은 지금 임수일간인데 한여름에 태어난 임수일간이 재성과 그리고 관성을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주가 신약합니다. 신약하니까 결국은 비겁이나 또는 인성의 오행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런 기운이 지금 운의 흐름상 어디에 있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현재 대운수가 1로 지금 바뀌고 있는데 현재 이분은 20대이기 때문에 지금 신유 굉장히 지금 인성이니까 이 운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한여름과 같은 그런 기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금이 지금 수, 목, 금수목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적어도 비경과 인성이 필요한 이 금수의 기운이 이분한테는 여름과 그리고 가을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가장 적극적으로 달라붙어야만이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물론 이제 이게 말년이 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나무가 즉 목이 많이 들어오는 시기에는 가장 최악의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떤 일을 도모한다는 것은 그것은 100% 성공 불가능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사람들은 이렇게 미래를 예측하고 전략적 대안을 선택함으로써 향후 자신의 어떤 방향을 설정하려고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결국은 자신의 성과,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성과라는 것은 돈도 될 수 있고 명예도 될 수 있고 승진도 될 수 있고 이런 것이 하락하기보다는 결국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성공의 길로 가기를 원하는 인간의 가장 소박한 마음 때문이다. 뭐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생에서의 때라고 하는 것은 자, 사계절과 또 낮과 밤이 규칙적으로 변하는 것처럼 일정하게 순환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주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따라서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명리에서는 운이라고 말합니다만 이미 정해져 있고 정해져 있으니까 예측이 가능하고 또 예측이 가능하니까 내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국은 각자의 몫이 될 것 같습니다. 즉 운이 좋다 또 때가 좋다 라고 할 때는 좀 더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전력 투구하시는 것이고 그러나 또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비가 오는 또는 눈이 오는 그런 시기일 경우에는 관망하거나 또는 좀 물러설 줄 아는 그런 어떤 지혜의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개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 명과 운이라는 것은 명이라는 것은
선택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운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 이미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선택적인 사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사주 명리의 효용성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결국은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관점과 나는 지금 어디에 지금 와 있는지, 그리고 이 순간 내가 가야 될 때와 방향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한마디로 사주를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런 핵심 이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사주를 알아야 되는 세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주 마케팅 TV의 박종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